안녕하세요. 수학과빠의 과학육아 소닥파파입니다. 오늘은 댓글에 정말 많이 보였던 유산균 편 추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영상 저희 집 공개를 하면서 바이오가이아 먹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얼마 전에 이제 바이오가이아를 끊고 다른 유산균으로 저도 이제 바꿔서 새로 먹이고 있는데요. 제가 왜 바이오가이아를 처음에 먹였고 지금은 또 왜 바꾸는지, 또 어떻게 바꿨는지 여러분들이 또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유산균 효과들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로는 면역력 강화. 맨날 뭐 장염 앓고 감기 앓고 막 중이염 맨날 도지고 특히 뭐 축농증 잘 안 낫고 막 이런 거 걱정돼서 먹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 다음에 장 건강. 사실 뭐 이게 거의 대다수겠죠. 황금변을 보기 위한 아주 피나는 노력들, 맨날 애기들 가스 차고 빵구 끼고 뭐 구토하고 설사하고 또 계속 뭔가 울컥울컥 속 역류하고 배앓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연구되고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게 이제 아토피 예방, 이제 예방만 된다 뭐 치료까지 된다 뭐 말들이 많기는 한데, 그 다음에 조금 과장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뇌 건강, 특히 자폐, ADHD, 우울증 이런 것들도 요즘은 장 건강과 연관을 지어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유산균을 먹고 장이 튼튼하면 배에 이제 스트레스가 훨씬 덜 하잖아요. 뭐 우리도 막 더부룩하고 이러면 막 계속 인상 쓰고 뭐 스트레스를 받듯이 장이 튼튼해지면 이런 정신적인 것도 좋아지지 않겠냐 라고 해서 많이들 찾아보시고 뭐 광고를 하는 것도 뭐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유산균, 이런 균들이 많으면 이런 효과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산균을 제가 하나하나 제품까지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유산균 균수 얼마나 먹어야 하나? 당연히 처음엔 소량부터 먹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살아있는 균, 세균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막 뭐 50억, 100억 이렇게 먹지는 않고 첫 달,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달째까지, 또는 미숙아라면 교정 연령으로 한 달이 될 때까지는 1억균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하필 1억균이냐? 2023년 유럽 소화기학회에서 유산균 가이드라인을 주는데요. 모유 수유아의 영아산통에 대해서 락토바실루스 루테리 DSM-17938번 균을 하루 1억균씩 3주, 조금 길게 주면 뭐 한 4주 이상 이 정도를 투여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영아산통에 대해서 꽤 줄더라 라고 밝히는데요. 균 이름이 뭐 번호도 있고 되게 어려운데 저게 바로 바이오가이아입니다. 학회에서 인정될 만큼 오랜 연구를 거쳤기 때문에 일단 저도 시작은 바이오가이아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산균이라는 게 워낙 다양해서 뭐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뭐 먹고 나서 계속 구토한다거나 먹고 나서 뭐 빵구를 너무 많이 낀다거나 이랬으면 저도 끊었을 텐데, 뭐 특별히 부작용은 없고 뭐 특별히 뭐 아주 좋지도 않고 다른 뭐 안 좋을 게 없어서 그냥 계속 먹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균수를 조금 올릴 수 있는데요. 한 달부터 6개월까지는 약 20억 균, 20억 CFU 내외 뭐 좀 더 먹어도 되긴 합니다. 뭐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6개월이 넘으면 보통은 뭐 수십억 균, 보통 대충 뭐 한 50억 CFU에서 아주 많으면 뭐 한 100억 균, 뭐 그 이상도 먹기도 하고요.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진 않고 한국 가이드라인도 1억에서 100억 사이에서 적당히 먹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가이드라인을 주자면 6개월 미만에는 50억을 넘지는 말자, 6개월이 넘으면 100억을 넘지는 말자, 그리고 돌이 넘으면 뭐 사실 그때부터는 뭐 그냥 원하는 만큼 먹여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보통 보장 균수를 50억, 뭐 100억 이렇게 부르면 실제로 그게 보장 균수기 때문에 넣는 균수는 뭐 50억을 한다고 하면 200~300억 균 정도 넣고, 뭐 100억 균이라고 하면 뭐 300~400억, 뭐 아니면 뭐 600억 균 이렇게까지 넣으니까 실제로 먹는 양은 훨씬 더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제품별 균수, 그 다음에 권장 연령이 있다면 권장 연령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뭐 사실 유산균이라는 게 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바로바로 해가 될
거는 없지만 균수만으로도 원래는 되게 좋은 유산균이고 내가 나중에 먹으면 효과가 좋을 유산균인데 어릴 때 너무 과량으로 먹게 되면 지금의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장 건강입니다. 거의 뭐 90몇 %, 거의 대부분의 유산균들이 이제 장 건강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균들을 배합을 하죠. 그래서 뭐 특별할 건 없는데 뭐 우리가 이제 흔한 증상으로는 변이 묽다, 녹변이다, 아직도 배앓이를 많이 한다, 뭐 가스가 찬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유산균을 먹게 되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비피도 박테리움균, 그러니까 B로 시작하는 박테리움균과 락토바실루스, 그러니까 L로 시작하는 특정 균들이 많은 제품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죠. LGG균, 뭐 락토바실루스, 람노서스, GG균은 이제 급성설사, 그 다음에 항생제 설사,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이제 너무 연구가 잘 되어 있고 처방용으로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유산균 중에서 진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균입니다. 특허도 많고 뭐 논문도 1000편 이상 되고, 제가 뒤에 설명드리면서 계속 자주 등장할 균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락토바실루스, 람노서스, GG, LGG균입니다. 그 다음에 L-루테리, 그러니까 락토바실루스 루테리는 바이오가이아이죠. 요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L 플란타룸은 어린이 기능성 복통, 그러니까 뭐 애기들 뭐 스트레스성 복통, 아니면 막 계속 배 아플 것 같아 하고 설사 누고 나면 또 배가 편해지고, 이런 기능성 복통에서 특히 가스 생성을 줄인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어서 장이 민감한 친구들한테서 이제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피도박테리움, B로 시작하는 애들, 비롱검, 브레베, 락티스, 그 다음 락티스 중에서 BB12, BB12로 유명한 요 세부균까지, 이런 것들은 원래 영유아, 건강한 영유아의 장내에 많은 균으로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운동을 조절하고 분유에 첨가했을 때 배변 빈도, 변비를 조금 완화하고, 비인판티스 같은 균들은 원래 모유 올리고당, 그러니까 뭐 모유에 있는 영양 성분들을 분해해서 다른 유익균들이 그걸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아지게 도우미 균으로서 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변이 묽다 또는 변비다, 뭐 가스가 많이 찬다 등등 뭔가 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균들, 아까 말한 B로 시작하는 균, L로 시작하는 균들이 많은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 요새 워낙 OEM도 잘 돼 있고 ODM도 잘 돼 있어 가지고 종류가 뭐 수십 수백 가지 되니까 제가 다 소개를 시켜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덴프스 비페베디라는 제품은 이제 아까 BB12, 그러니까 비락티스 균만 단일 제제로 넣어서 그 효과를 보고자 한 제품이고, 그 다음에 베투키 엘키즈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균 3개, 비피도박테리움균 2개를 메인으로 해서 총 8종을 넣어가지고 뭐 나는 장 건강을 좀 더 도와보겠다 이렇게 이제 만든 제품들이고, 요건 돌부터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셀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LGG, 그 다음에 에시도필루스, 비락티스 균들을 넣어서 이제 조합을 했고, 드시몬에는 자기들이 따로 연구를 해가지고 뭐 8개 균들을 고르게 넣어서 우리는 뭐 훨씬 더 장에 좋다, 뭐 자기들이 이제 연구하고 특허 내고 뭐 이렇게 배합을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균 이제 조합을 보고 나서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루스 조합을 가지면 변이 조금 편해지는 걸 기대하고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 하면 사실 이 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설사에서 진짜로 저희가 처방도 많이 하는 비오필입니다. 애들 장염 좀 자주 앓았다 하는 보호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집에 막 쟁여놓는 분들도 있고요. 보울라디라는 효모균입니다. 정확하게는 뭐 곰팡이죠 사실은. 질병성 설사, 항생제 설사, 여행자 설사 등등 설사의 효과를 인정받아서 처방약으로도 잘 나와 있고요. 변이 무른 아이들한테는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막 설사를 하면서 흔들려 있는 내 균들을 좀 잡아주고 유익균들이 더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효과가 좋은 거고, 다만 이제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가스가 차거나
변비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도 이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면 가스 차는 거랑 변비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비오프를 먹고 있는데 변을 너무 못 본다거나 이걸 먹는데 자꾸 가스가 차거나 뭐 아니면 트름을 많이 한다거나 방구를 너무 많이 낀다거나 너무 가스가 많이 차서 구토를 한다면 비오프를 좀 줄여보거나 끊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면역력에 관련된 유산균입니다. 결국 장내에 유익균이 많고 장벽 기능이 튼튼하면 면역 관련 질환을 낮출 수 있더라 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 여러 연구에서 이렇게 보시면 호흡기 질환은 한 20% 감염을 낮추고 항생제 사용은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더라, 그래서 중이염도 줄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더라 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처음으로 LGG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균을 먹인 결과 감염이 줄어들더라 라는 연구들이 있고, 그래서 LGG는 상기도 감염 발생률 감소, 아까 설사는 장 건강에서 말씀드렸고, 장 점막에서 면역 성분, 그러니까 장에 이제 코팅되어 있는 면역 성분 글로불린 A를 늘려서 면역 체계 전체를 강화한다고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락티스도 아까 위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감염 및 알레르기 발생을 낮추고 백신에 대한 항체 반응을 높였다는 보고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개선해서 나중에 아토피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는 제가 알레르기 효과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처음 나온 게 L카제이 균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이나 비장, 면역기관을 조금 더 활성화돼서 돕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K셀, 어른들 뭐 자연 면역, 그 다음에 암세포 죽이는 세포, 그러니까 아기들도 면역력이 조금 더 올라가고 감기를 좀 빨리 낫게 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L 플란타룸, L 퍼멘툼 같은 것들이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또 설명이 되어 있고, 특히 면역하면 이제 아연 많이들 먹어야 되죠. 백혈구 증식, 세포 증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제 아연 보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품들을 살펴보면 발효량 면역 유산균 같은 경우에 락티스, 퍼멘툼, 그 다음에 LGG, 카제이, 플란테룸, 제가 말씀드린 것과 아연까지 들어있어서 요런 애들은 진짜 면역 유산균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고, pH365 키즈 유산균 제품 같은 경우에는 LGG, 카제이, 플란타룸 을 포함한 이제 다른 균들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 베베스담 면역 유산균 같은 경우도 락티스, 플란타룸, 카제이, 거기에 아연 조금 추가되어 있고, 엘라이든 키즈 유산균도 LGG, 락티스, 에시도필루스, 루테리 하고 아연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약간 면역 쪽이 조금 더 신경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은 면역 유산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균하고 이제 포함이 되는 게 많은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면역이지만 면역이랑 비슷하게 아토피 습진과 관련해서 또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제품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면역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랑 싸워야 할 그 면역이 세균 바이러스랑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할 일이 없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몸을 공격하느냐, 이제 요 차이인데요. 그거를 TH1 면역, 뭐 TH2 면역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TH1은 이제 세균 바이러스랑 싸우는 이제 바깥과 싸우는 면역이고, TH2는 알레르기 너무 높으면 이제 알레르기가 생기고 뭐 아토피, 천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TH2 면역이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TH1 세균이나 바이러스랑 싸우는 면역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TH2 면역은 좀 줄게 되고, 이거를 밸런스를 유산균으로 좀 잡아주면 좋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TH1을 높이는 유산균이 있냐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게 여기서도 LGG 균입니다. LGG를 먹인 균과 비락티스 먹인 균, 안 먹인 균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LGG만 유독 습진이 좀 줄더라. 아토피 있을 때 저희도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처방용으로 저희도 종종 처방을 하게 됩니다. 다만 LGG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논문도 있고 조합을 해야 효과가 좋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뭐 이 유산균이라는 게 사실 먹어서 뭐 크게 해댈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가볍게 추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결국 알레르기도 면역이니까 위에 면역
첫으로 추천드린 균주랑 비슷한데요. L 퍼멘툼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연구를 했는데 아토피가 있는 환자에서 증상이 개선되고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량이 줄더라 라고 밝히고 있고, L 카제이나 L 플란타룸 같은 경우에 세균 면역, 알레르기 면역 밸런스를 좀 잘 잡아주더라 라고 또 밝혔고, 그래서 이 두 개의 LGG까지 넣고 연구를 했더니 알레르기 면역이 줄고 세균 면역이 늘더라 라는 연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비락티스, 아까 LGG랑 비교했을 때는 효과가 없었는데 이 모든 걸 다 섞어서 했더니 또 효과가 괜찮더라 라고 된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LGG, 락티스, 카제이, 플란테룸 이 4개를 모아가지고 아토피에 써봤더니, 이건 우리나라 연구거든요, 꽤 호전이 되더라 라고 해서 인체 시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논문들은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무조건 뭐 질환에 효과가 있다 아니면 질환이 치료가 된다 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혹시나 너무 아토피로 고생한다 아니면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뭐라도 좀 해보고 싶다, 유산균을 꼭 먹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방금 아까 그 4개 연구한 게 듀오라 ATP 제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 발달, 정신 건강에 관련된 유산균입니다. 결국 이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장이 튼튼하지 않고 장에 틈이 많으면 그쪽으로 독소들이 다 들어가고, 그걸 우리가 뭐 장누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소들이 들어오면 머리까지 가면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짜증나고 뭐 우울하고, 심하면 자폐나 이런 증상들, ADHD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라는 이제 이론들이 있어서, 이런 걸 근거로 유산균을 통해서 장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 발달에도 좀 증상 개선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되는 중이고 뭐 딱 맞춰서 나온 제품들은 없기 때문에 각각의 균에 대해서 연구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균들을 선택하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구가 좀 많이 된 균은 비롱검 균입니다. 균은 스트레스 감소, 인지기능 개선을 보였고, 이제 성인에서 작업기억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 등이 연구가 되어 있어서 똑같이 소화에서도 좋지 않을까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꼭 이 유산균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우리 근육 이완, 몸의 스트레스 감소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애기들 철분, 아연, 비타민 B 이런 것들은 이제 부족하게 되면 뭔가 좀 몸의 무력감, 우울증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서, 이런 영양분이 또 정신건강에 많이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영양제를 먹고 있지 않다면 유산균을 먹을 때, 특히 내가 정신건강을 조금 더 챙기고 싶다면 꼭 같이 먹으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ADHD는 LGG가 꽤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LGG를 먹이고 13살이 됐을 때 확인을 해봤더니 ADHD와 자폐가 LGG를 먹은 군과 안 먹은 군을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줄더라 라는 연구가 잘 되어 있고, 롱검균과 LGG균, 이 두 균이 뭐 아주 특별한 균은 아니잖아요. 아까 장 건강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균이니까 뭐 이걸 먹는다고 해서 뭐 더 해가 될 거 이런 건 아니니까, 두 균을 포함한 유산균을 먹는다면 정신 건강에 조금은 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마인드로 충분히 먹일만 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유산균 균주들에 대해서 효과별로 알아봤습니다. 각각 효과별로 제가 2개씩만 좀 꼽아보자면, 장 건강에서는 LGG랑 비락티스, 뭐 BB12 이런 애들을 많이 언급했고, 면역에서는 그 2개뿐만 아니라 이제 카제이, 플란타룸 이런 애들을 많이 꼽았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에도 요런 비슷한 균들이 많이 들어갔고, 뇌 건강에서는 LGG, 그 다음에 롱검 이런 균들을 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 유산균들이 워낙 위탁 생산 브랜드가 뭐 수십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는데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 제가 추천드리는 게 맹목적으로 뭐 이게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광고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찾다가 제일 흔하게 찾아지는 건 몇 개 정도 추천을 드린 거니까요.
제가 엑셀 파일 또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먹는 유산균 균주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장 건강 유산균이 맞네, 아니면 나는 면역 유산균들이 맞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제가 아무리 추천을 해도 먹고 설사를 하거나 가스가 차면 그거는 안 좋은 유산균입니다. 맹목적으로 뭐 제가 추천드린 제품 안에서 할 필요는 없고 항상 명심하시고 황금변 누는 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